준호 씨, 오늘도 못 오는 거예요? 미안해. 응급 환자가 들어와서 조금만 기다려줘.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요. 예약도 했잖아요. 하윤아, 이해해줘. 환자가 위급해. 내가 가야 해. 당신한테는 환자가 우선이고 난 항상 나중이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내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당신 일만큼 우리 결혼도 중요한 거 아니었나요? 지금 그 얘기할 때야? 환자가 기다린다고. 가세요. 이제 기다리지 않을게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하윤은 거울 앞에 섰다. 배를 쓸어내리며 작은 변화를 확인했다. 지난 몇 주 동안 느껴진 미묘한 신호들이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속이 메스꺼운 아침, 유독 예민해진 후각, 그리고 늦어지는 생리.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혼한 지 2달이 지났다. 준호와 헤어진 것은 어쩌면 예정된 일이었다. 그는 훌륭한 산부인과 의사였지만 그만큼 가정에는 소홀했다. 밤낮 없이 병원에 있었고 집에 돌아와도 환자들의 전화에 시달렸다. 하윤은 오랫동안 참았지만 결국 지쳐버렸다. 그들의 결혼은 조용히 끝났다. 하윤은 약국에서 산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화장실에 들어가 검사를 했고 몇 분 후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하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혼하기 직전의 일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며칠 동안 하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다. 친구 지원이 걱정되어 찾아왔을 때 하윤은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다. 지원은 놀랐지만 하윤을 꼭 안아주었다. 준호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싫어. 절대로. 준호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가 의무감으로 돌아올까봐 두려웠다. 사랑이 아닌 책임감으로 다시 만나는 것은 원치 않았다. 하윤은 혼자서도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병원은 준호가 근무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선택했다. 산부인과 의사 커뮤니티가 생각보다 좁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최대한 조심했다. 첫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담당 의사는 친절했지만 하윤은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혹시 준호와 아는 사이가 아닐까, 혹시 소문이 날까? 건강하세요. 아기도 잘 자라고 있어요. 의사의 말에 하윤은 안도했다. 초음파 화면에 비친 작은 심장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났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에게 왔다는 것이 신기하고도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다. 이 아이만은 지키겠다고. 회사는 출산 휴가를 미리 준비했다. 임신 사실을 숨길 수는 없었기에 상사에게만 조용히 알렸다. 다행히 이해해 주었다. 동료들에게는 건강 문제로 휴직한다고 둘러댔다. 누군가 준호에게 전할까봐 조심스러웠다. 배가 불러오면서 하윤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밖에 나가는 것도 최소화했다. 준호와 공통 지인을 마주칠까봐 두려웠다. 장은 새벽이나 늦은 밤에 받고 산책도 사람이 없는 시간을 택했다. 지원이 자주 찾아와 도움을 주었지만 하윤은 여전히 외로웠다.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 하윤은 아기 방을 꾸미기 시작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한쪽 구석을 아기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작은 침대와 옷까지 기저귀와 분유. 하나하나 준비하며 하윤은 조금씩 엄마가 되어갔다. 어느 날 밤 하윤은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속삭였다. 너는 내가 지킬게. 혼자서라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준호를 떠올리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가 산부인과 의사였다면 분명 더 잘 돌봐줄 수 있을 텐데. 그가 아빠가 되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고개를 저었다.
이미 끝난 일이었다. 임신 9개월에 접어들면서 하유는 출산 준비에 몰두했다. 출산 가방을 챙기고 병원까지 가는 경로를 여러 번 확인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지원의 연락처를 여러 곳에 적어두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유는 몰랐다. 세상에는 완벽한 계획이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한다는 것을.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하윤의 불안은 점점 커졌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확신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해낼 수 있다고. 어느 저녁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배를 쓸어내렸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 어딘가에 준호도 있을 것이다. 여전히 환자들을 돌보며 바쁘게 살고 있겠지. 하윤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곧 만날 아기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예정일보다 일주일이나 빨랐다. 하윤은 새벽 2시에 깼다. 아랫배에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통증은 점점 강해지고 간격도 좁아졌다. 진통이었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원은 곧바로 달려왔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하윤은 통증을 참느라 이를 악물었다.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출산의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준호와 마주치지 않기를. 이 병원은 그가 근무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안전할 거라고 믿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재빠르게 움직였다. 휠체어에 앉은 하윤은 분만실로 옮겨졌다. 담당 의사가 곧 올 거라는 말을 들었다. 하윤은 안도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담당 의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진통은 점점 심해졌고 하윤은 침대를 움켜쥐며 신음을 내뱉었다. 지원이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다. 간호사가 급히 들어와 상황을 설명했다. 담당 의사가 다른 응급 제왕절개 수술에 투입되었다고. 대신 대기 중인 산부인과 응급 전문의가 곧 도착할 거라고 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몇 분 후 분만실 문이 열렸다.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다. 마스크로 얼굴이 가려져 있었지만 하윤은 그 눈빛을 알아봤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준호였다. 준호도 하윤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이 크게 떠졌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간호사가 상황을 몰라 어색하게 서 있었다. 하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럴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될 수는 없었다. 준호가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는 전문가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침착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산모 상태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그는 하윤에게 다가와 진찰을 시작했다. 손길은 여전히 능숙했고 눈빛은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하윤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준호도 동요하고 있었다. 자궁경부가 많이 열렸네요. 곧 시작해야 합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다. 하윤은 고개를 돌렸다. 그를 바라볼 수 없었다. 이 순간이 너무나 부끄럽고 억울했다. 모든 것을 숨겨왔는데 결국 이렇게 들키고 말았다. 진통이 다시 밀려왔다. 하윤은 비명을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숨을 크게 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통증 때문인지 상황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준호는 침착하게 분만을 이끌었다.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하윤을 격려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하윤은 통증과 싸우며 힘을 주었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금만 더요.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다. 하윤은 기진맥진한 상태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준호가 아기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하윤에게 보여주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하윤은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작고 소중한 생명. 자신이 혼자 지켜내려 했던 아이. 준호는 아기를 간호사에게 건네고 하윤을 돌봤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전문적이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모든 처치가 끝나고 하윤은 회복실로 옮겨졌다. 지원이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다. 준호는 잠시 문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다가왔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하윤. 그가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다. 하윤은 눈을 감았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준호는 침대 옆에 섰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하윤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그 질문에 하윤이 눈을 떴다. 그녀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윤은 고개를 돌렸다. 이제 가주세요. 할 일은 다 하셨잖아요. 준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결국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하윤은 눈물을 흘렸다. 지원이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은 아기를 안고 있었다.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로 엄마가 되었다. 혼자서 이 아이를 키울 것이다. 그렇게 다짐했다. 하지만 복도 너머에서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기의 의료 기록이 들려 있었다. 그는 그것을 보며 확신했다. 저 아이는 자신의 아이였다. 그리고 하윤이 혼자 모든 것을 견뎌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졌다. 준호는 결심했다. 이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출산 후 이틀이 지났다. 하윤은 최대한 빨리 퇴원하고 싶었다. 아기는 건강했고 자신도 회복이 빠른 편이었다. 담당 간호사에게 퇴원 일정을 물어봤고 내일 오전이면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 하윤은 안도했다. 이 병원을 떠나면 준호와 다시 마주칠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저녁 준호가 찾아왔다. 하윤은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노크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다. 준호는 의사 가운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하윤은 당황했지만 애써 무심한 척했다. 무슨 일이세요? 준호는 천천히 다가와 의자에 앉았다. 그는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를 바라보았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하윤은 불편한 침묵을 견디며 아기를 재웠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름은 지었어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유아, 강유아.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강씨. 자신의 성을 물려준 것이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하윤 이 아이 혹시. 하윤이 그의 말을 끊었다. 이제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 이혼했잖아요. 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그의 턱선이 굳어졌다. 하윤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준호가 다시 말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임신 사실을.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준호는 계속 물었다. 이혼하고 얼마 뒤였나요? 하윤이 날카롭게 대답했다. 그게 중요해요? 어차피 끝난 관계인데.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하윤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나도 알고 있었어.
하윤이 고개를 돌렸다. 준호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다. 정확히는 의심하고 있었어. 이혼하고 나서 계속. 하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준호가 천천히 고백했다. 우리 이혼하기 며칠 전이 배란기였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날 밤 마지막이었잖아. 그 뒤로 계속 생각했어. 혹시 내가 임신한 건 아닐까? 하윤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준호는 계속 말했다. 처음에는 그냥 걱정이었어. 내가 혼자 힘들어할까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들더라. 넌 분명 나한테 말하지 않을 거라고. 내 성격상. 준호가 하윤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래서 찾기 시작했어. 산부인과 의사 네트워크를 통해 환자 조회 시스템을 확인했어. 물론 불법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하윤의 눈이 커졌다. 준호는 고백을 멈추지 않았다. 지역 산모 이송 기록도 봤어. 응급분만 대기 명단도 확인했어. 내 이름이 나올까봐 매일같이 체크했어. 하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3달 동안 계속 찾았어. 어느 병원에 다니는지, 건강한지, 혼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는 주먹으로 창틀을 쳤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내가 응급으로 실려온 그 순간까지도 몰랐어. 분만실 문을 열고 내가 누워있는 걸 봤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호는 그녀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그는 하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가 손을 거뒀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내가 혼자 이 모든 걸 견뎌야 했던 것. 내가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해서, 내가 나한테 의지할 수 없게 만들어서.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당신이 찾고 있었다는 거 몰랐어요. 준호도 눈물을 흘렸다. 당연하지. 난 내게 그럴 자격이 없었으니까. 이혼까지 시켰는데. 하윤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외로웠던 지난 몇 달 혼자 견뎌낸 두려움, 그리고 준호를 원망했던 수많은 밤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찾고 있었다. 계속. 준호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번에는 하윤이 거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하윤은 그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준호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하윤이 진정되자 준호는 그녀를 놓아주었다. 그는 요람으로 가서 자고 있는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작은 손가락, 작은 코, 작은 입술.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다. 내 딸이구나. 준호가 속삭였다. 하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미움과 그리움, 원망과 안도.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다. 준호가 돌아서며 말했다. 당장 답을 듣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하윤, 제발 다시 생각해줘. 우리 3명이 함께 할 수 있을지.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준호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 앞에서 그가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매일 올게. 유아를 보러. 그리고 그는 나갔다. 하윤은 그 자리에 앉아 멍하니 문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준호는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이 하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퇴원 날짜가 다가왔다. 하윤은 짐을 정리하며 복잡한 심정에 빠져 있었다. 준호는 약속대로 매일 찾아왔다. 아침 회진을 마치고 점심시간에, 그리고 퇴근 후에도. 그는 유아를 안고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다. 아기를 다루는 그의 손길은 익숙했지만 동시에 서툴렀다. 의사로서가 아닌 아버지로서 안는 것은 처음이었다.
하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준호는 변했다. 예전처럼 전화기만 들여다보지 않았다. 환자들의 호출에도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온전히 유아에게만 집중했다. 아기에게 말을 걸고 노래를 불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법을 배웠다. 지원이 병문안을 왔을 때 준호와 마주쳤다. 그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에서 하윤과 단둘이 남았을 때 지원이 물었다. 어떻게 할 거야? 하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원이 친구의 어깨를 토닥였다. 내 마음이 중요해. 천천히 생각해. 그날 저녁 준호가 마지막 면회를 왔다. 그는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이었다. 하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내일이면 퇴원이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일 퇴원하면 어디로 갈 거예요? 하윤이 대답했다. 원래 살던 곳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신생아 돌보는 게. 하윤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준호가 계속 말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아니, 도와주고 싶어요.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윤, 난 진심이에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당신한테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하윤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다. 다시 상처받을까봐. 다시 외로워질까봐. 그날 밤 하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유아가 2시간마다 깨서 울었고 하윤은 지쳐갔다. 수유를 하고 기저귀를 갈고 다시 재우기를 반복했다. 새벽 4시쯤 되자 하윤은 눈물이 났다. 혼자서는 정말 힘들 것 같았다. 아침이 밝았다. 퇴원 수속을 밟는데 준호가 나타났다. 그는 오늘 당직이 아니었는데도 병원에 왔다. 하윤의 짐을 들어주겠다며 다가왔다. 하윤은 거절하려다 말았다. 너무 지쳐 있었다. 병원 입구까지 함께 걸었다. 택시가 대기하고 있었다. 하윤이 유아를 안고 차에 타려는데 준호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하윤이 돌아보자 준호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줘요. 하윤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유아가 작게 소리를 냈다. 하윤은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작은 얼굴, 평화로운 표정. 이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했다. 하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준호에게는 세상을 얻은 것 같았다. 그는 하윤과 유아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세 사람이 함께 포옹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윤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안정감이었다. 집이라는 느낌이었다. 준호는 하윤의 집까지 함께 갔다. 짐을 날라주고 아기 침대를 다시 조립해 주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머물겠다고 했다. 하윤은 거절하지 않았다. 준호는 밤낮으로 유아를 돌봤다. 기저귀를 갈고 트림을 시키고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하윤이 쉴 수 있도록 아기를 안고 거실을 걸어 다녔다. 일주일이 지났다. 하윤과 준호는 부모가 되어가고 있었다. 서툴지만 최선을 다했다. 어느 날 저녁 유아가 잠든 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하윤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하윤이 거부하지 않았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준호의 질문에 하윤은 잠시 생각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이 나쁘지 않았다.
천천히요. 서두르지 말고. 준호는 환하게 웃었다. 얼마든지요. 평생이라도. 그는 하윤을 안았다. 하윤도 그의 품에 몸을 맡겼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몇 달 후 준호는 병원 근무 시간을 줄였다. 가정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하윤은 서서히 준호를 다시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매일 함께 유아를 돌보며 가족이 되어갔다. 어느 날 준호가 반지를 꺼내 들었다. 하윤의 눈이 커졌다. 준호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싶어요. 다시 결혼해 줄래요?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가 일어나 그녀를 안았다. 유아가 요람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세 사람은 함께 안았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서로를,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